네, 안녕하세요. 그래비티입니다. 오늘부터는 평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또 몇 가지 뽑아봤는데, 기초탐구 기능평가, 그러니까 뭐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 평가 영역, 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통합탐구 기능평가, 이것도 문제 인식부터 그 결론 도출까지 각 순서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 태도 영역의 평가. 그래서 개방성이라든지 비판성, 판단 유보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드리고, 네 번째로 과학적 태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평정 척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 리커트 척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클로퍼의 과학 목표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탐구 기능평가와 통합탐구 기능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탐구 기능평가입니다. 관찰 부분부터 살펴보시면, 관찰은 이제 오감을 이용해서 관찰을 했는지 평가할 수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 관찰을 했는지를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하고 정확하게 관찰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점을 잘 이렇게 관찰을 했는지, 또 비슷한 점, 유사한 부분이나 혹은 차이점을 구분해서 관찰을 했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 부분은 이제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하였는지를 평가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정확한 양을 재봤는지를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단위를 사용했는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 부분은 분류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범주화를 했는지, 분류의 준거를 제시를 했는지, 또 개념도로 혹시 나타냈다면 그 개념도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상 부분은 변인들 사이의 관계나 규칙성을 잘 이렇게 나타냈는지, 그리고 그래프로 이제 예상을 할 경우에는 이제 외삽 그리고 이제 내삽 부분도 예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독립변인에 대해서 종속변인을 제대로 언급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예상 부분으로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리 부분은 이제 관계나 이제 경향성을 바르게 제시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 탐구 기능의 평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다음으로 이제 통합 탐구 기능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탐구 기능 평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문제 인식 단계입니다. 이제 문제 인식 단계는 실험할 주제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보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를 명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지를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가설 설정 기능 평가입니다. 이제 가설은 우리가 실험을 할 때 그 어떻게 보면 잠정적인 답으로서 이제 결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으로 가설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지 확인해 볼 수가 평가해 볼 수가 있고, 또 검증 가능한 내용으로 가설을 설정했는지, 이제 어떤 가설은 이제 검증 불가능한 가설을 세울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되니까 검증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독립변인 그리고 종속변인을 포함해서 가설을 설정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인 통제 기능 평가입니다. 이제 실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변인 통제 부분은 변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했는지입니다. 이제 이 조작적으로 정의했다는 말은 실험에 연관을 줄 수 있는 뭐 독립변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조작 변인, 그리고 혹은 통제 변인 이런 것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조작 변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변인인 종속 변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확한 그 정의를 내렸는지를,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를 내렸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작적으로 정의했는지를 평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변인의 통제와 조절을 잘 했는지 이것도 평가해 볼 수가 있고, 변인을 확인하고 또 잘 진술했는지
이것도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변환 기능 평가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얻은 그 결과값을 이제 표나 그래프로 이제 나타내는 것을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평가하는 건데 그래프로 바꿀 때에는 이제 단위의 자릿수를 잘 적절하게 설정을 했는지, 그리고 눈금도 적당한 눈금 간격으로 표시를 했는지 평가해 볼 수가 있고, X축에 독립변인 그리고 Y축에다가 종속변인을 잘 표시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눈금 간격 잘 표시를 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표는 평가를 할 때 표의 수치 그리고 자료의 값이 이제 일치하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으로서 평가해 볼 수가 있고, 표의 그 단위도 표시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료 해석 부분은 자료의 특성을 옳게 이제 기술했는지를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료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끔 기술됐는지를 봐보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도출의 기능 평가 부분은 이제 결론의 그 진술하는 형식이 가설에 대한 진술로 되어 있는지, 가설에 대한 확정적 언급으로 진술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가 있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을 내렸는지 그것을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험 결과에 이제 근거를 두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확대 해석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확대 해석을 하지는 않았는지를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초탐구 기능평가, 통합탐구 기능평가를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